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사 대상이 16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3개 특검이 서로 경쟁을 하니까 수사 의지는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아니고요. 디테일로 가봅시다. 디테일로 가보면 수사 대상이 16가지잖아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거기서 몇 가지만 성과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선을 그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아? 특검팀 내부에서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다 할 수는 없다. 이거는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요거에 집중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이제 의혹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특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검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리는 수사한다. 그리고 이게 증거에 따라서 무혐의하든 기소하든 우리는 그대로 한다. 뭐 선거놓고 하는 건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단과 평등을 가지고 예. 가이드라인을 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특검은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밑에서 압니다. 밑에서 알고 있다. 특검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특검보나 부장검사나 알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특검이 특수한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니 방향을 정해놓고 줄을 껐다면 이번에 절대 그렇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네. 된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짐을 받아야 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기자분들이 실제로 특검이 정해지면 그 사람한테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박영수, 윤석열처럼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근데 지금 현재 그럴 위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김건희 그다음에 지금 내란 특검 관련해서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수사팀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으면 근무연이나요, 인간적인 관계나 이게 인간적으로 좀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불러서 예.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기존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예를 들어서 뒤집어야 되는 거면 부담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은 또 수사팀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로 그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 있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특검을 잘 선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잘 선정하려면 일단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추천 과정에서도 일정의 이제 필터링, 예. 이런 사전 점검 과정들을 예.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볼 때는요, 각 국회의원들이 이제 추천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후보자한테 의사를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물어보고 고사하는 사람은 이제 리스트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갖고 크로스 체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추천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게 크로스 체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검증을 해보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러이러한 면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적임자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는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무조건 빨리 하는 건 그건 아니다. 뭐 아니라고 그것도 뭐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정도는 알고 챙기겠죠. 만약 이번 특검이 실패를 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감정을 가라앉혀야 돼요. 예. 지금 정치권이 혹시나 흥분할 수 있으니까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거는 법리 논리라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조직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시각으로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자꾸 조언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내란 특검이요. 내란 특검이 지금 규모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수사가 됐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수사 대상이고 전직 총리나 국무총리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예. 정치 보복이란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지금 벌써 정치 보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특검이 중심을 잡고 특검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이다, 공정하다 이런 모양과 인상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체적 진실 발견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적법 절차,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를 할 때 계속 시비가 붙었지 않습니까? 예. 구속 취소도 되고 그게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보복이라든지 절차적인 문제에 특검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특검 자체가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정을 깔아앉혀야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국민적인 열망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혹시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수사 외압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과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을 좀 더 하시기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그거는 그거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거고요. 예. 기관장으로서 어쨌든 그게 또 수사 대상이고, 예. 네. 예, 그거는 거기서 이제 밝혀지고 특검이 발표할 사항이고요. 예, 있음이 특검이 있음이 있고 없음 없고 예. 수사한 결과 나중에 종합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외압이 있었다는 전제로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드셨겠네요.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초대 공수장 임명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1년 2개월 뒤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후보자가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수처를 강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첩 요청을 한다든지 이거를 개정을 하고 안 되면 폐지하겠다는 그래서 공수처 구성원들은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폐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얼마나 일하기 힘들었겠습니까? 3월 10일 날. 네. 저희는 그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손준성 검사장을 기소했습니다. 예, 5월 예. 4일 날. 5월 10일 날 취임했는데 일주일 전에 기소했습니다. 예. 기소한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소 안 하고 공소심의위원회 저희 공소심의위원회도 불기소가 다수였거든요. 그럼 그렇게 종결하면 되는데 저는 법조인으로서의 제 판단 기준에 의하면 이거는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 1심에서 유죄 났지 않습니까? 유죄 나왔지만 항소심에 또 무죄를 받았어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지휘를 했는데 당신이 주범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서 무죄를 받은 게요. 지금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고발장을 작성을 하고 초안을 고발장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예. 그거를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잖아요. 그거는 항소심도 인정했습니다. 작년 12월 6일 날 항소심 결정이 원심과 항소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손중성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고발장 1차, 2차와 그 다음에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이거의 대상 정보의 수집 그 다음에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된다. 이게 판결입니다. 네. 그러면 왜 무죄가 났냐? 공무상 비밀 누설이잖아요. 검찰청 내부에서 이 정보가 머물러 있으면 공무상 비밀 누설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총장한테 보고했다든지 차장한테 보고했으면 공무상 비밀 누설은 아닌 거죠. 보고죠. 그러니까 거기가 무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무죄의 취지는 윗선이 유죄가 그렇죠. 된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그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다. 네. 오히려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무죄 이유입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란 얘기잖아요. 이게 고발장 작성에 관여 안 했다는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탄핵 심판 중이거든요. 그 내용도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 중이죠. 네. 예. 그래서 자, 그럼 이 부분부터 정리하면 이러네요. 손준성 그 차장 문제는 공무원 신분인으로서의 지휘권자와 직속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 무죄로 볼 수 있고 실제 유죄인 것은 명령을 내린 직속 상관이다라고 이게 추정할 수 있는 고법 거예요. 판결을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그 수사정보정책관은 원래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데지 않습니까? 이게 왜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고발장 그 사람들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피해자로 돼 있는 고발장을 왜 작성하냐고요. 예, 예. 그게 왜 수사정보정책관이 할 일이냐는 거죠. 그 부분에 관여한 거는 인정됐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 지시를 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지시 없이 과연 했겠냐는 게 합리적 그러니까요. 의심이죠. 합리적 의심이하고 100% 의심이죠. 그거야 뭐 합리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럼 윤석열 한동훈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은 확실하다. 근데 한동훈은 거기에 분명히 거기에 그 과정에서 끼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이제 조성은 또 한동훈 대표는 그 당시에 부산지검 차장일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라인이 아니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지휘권자였고. 예.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사실은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이 좀 아직 머물러 있고 이번에 다시 고발이 되어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면 됩니다. 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그런데 공수처에서 계속하면 되는 거죠. 예, 계속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보면 최소한 6명이 차출돼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 3명이 차출돼야 되고요. 김건희 특검에 1명이 차출돼 10명이 차출돼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하던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차출돼서 가면요. 그러면 이 수사를 누가 합니까? 제 당분간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대책도 없네요.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연말까지는 뭐 수사 안 됩니다. 그 손준성 씨가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심 이 고법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손준성 탄핵안은 기각될 것이다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그 뉴스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네네. 그 지금 김영두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나 네네. 그 재판관이 물어본 질문을 보면 그 피고인이 지금 고발장 작성, 대상 정보 수집에 관여한 거 아니냐 판결을 보면 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면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전면 부인한다고. 근데 제가 대통령 탄핵의 전문가 중에 하나거든요. 예. 대통령 탄핵 보고서도 썼지 않습니까? 2월 달에. 미국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도 탄핵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헌재에서 저는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손준성 지금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차장이고 지금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아마 고검 차장으로 제가 예, 있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알고 이제 이 사건도 지금 공수처 수사는 수사고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탄핵이라는 뭔가 결론이 나야만 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아니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 높다. 왜냐하면 지금 7인 재판부거든요. 예. 탄핵이 인용되려면 6인 재판관이 찬성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다음에 네.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갱신을 해서 네. 다시 평결을 하고 하면 6인 6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3대 특검 안에 고발 사주와 관련된 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예, 그거 그러면 빠져 윤석열은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이탈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공수처에서 뭐 6개월 뒤에 수사를 다시 재개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에 있는 한 공소시효는 정지입니다. 네. 그 말은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남아있네요. 예. 남아있죠. 네. 네. 수사를 하면 됩니다. 수사를 하면 된다. 예. 지금 뭐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손준성 차장검사가 고발 사주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바깥으로 돌렸고 뭐 그게 지금 뭐 폭로가 되면서 이제 사건이 커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 한 게 아예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특검 문제로 좀 가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특검을 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 저는 이게 이제 새로운 범죄 사실을 찾아낸다라는 것보다 이미 드러난 것을 정리정돈만 제대로 하더라도 국민적인 바람, 범죄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찾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놓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